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백신의 접종 동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For me! 위해서. 자, 첫 번째 뉴스.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 오늘은 알바끼가 없어요. 왜냐? 지난주에 알바끼 2번이나 했거든. 지난주에는 알. 그래서 이상하네.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잡혀있던 리포트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어. 근데 내일로 또 밀렸어. 그래서 댓글이 없어. 여러분이 아마 이 뉴스를 보실 쯤에 보시게 될 리포트인데 아무튼 그 리포트를 하려다가 그 리포트가 계속 나가기로 했다가 밀리면서 못 따르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떼오겠습니다. 네. 때우. 파워 당당이다. 파워 당당하게. 솔직했다. 자, 준비 열심히 했다. 자, 첫 번째 태우리 오구정의 준비. 첫 번째 태입니까? 한 달 만에 백신 여론 반전. 맞겠다 75%, 안 맞겠다 7%.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야. 우리 이거 백신 여론이라고 네. KBS가 계속 여론조사하는 게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3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매달. 이거 처음에는 이름을 좀 어떻게 좀 재밌게 지어볼까. 맞아요. 앞에 이제 저희 앞에 말머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취재 K, 네. 또 뭐 있지? 저기 팩트 체크 K 이런 탐사 K 이런 K에 것처럼. 환장한 놈들이냐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앞에 뭐를 할까? 백신 K로 하자 이런. 백신 K? 난 무조건 K 가야 된다. 백신 여론 K 가야 된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백신 K를 붙여야 사장님이 좋아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지? 월간 백신? 월간 백신. 월간 백신을 하자. 그래서 월간 윤종신이냐 무슨 주간 백신이냐, 네. 위클리 백신 위클리 별리가 다 있었죠. 네. 하지만 가장 무난하게 또 KBS 좀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백신 여론으로. 근데 이거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이게 많이 달라졌죠 이게. 네. 초반에 할 때는 이게 어땠습니까? 불안하다, 안 맞겠다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3월부터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3월에는 거의 65% 정도가 맞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4월에는 66% 정도가 맞을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3, 4월에는. 근데 이제 5월에 조사할 때 이 맞겠다는 의향이 뚝 떨어졌거든요. 59%로.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0대가 혈전증이 왔고 이런 이제 각종 부작용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였어서 그때 당시 5월에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뚝 떨어졌었는데 6월에 갑자기 이게 솟아서 75.5%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실제로 많고 있다면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거 알리는 게 필요하겠지만 좀 과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을 앓던 분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되셨는데 이게 마치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도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 근데 기저질환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던 일도 있었고 언론들이 나서서 이제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런 이제 불만도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실제로 한 대 맞아 보니까. 네. 얀센 백신 갖고서 많이 기사 나왔잖아요. 네. 유효 기간 떨이라고. 그렇죠. 우리 그 보도는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누구지? 백 누군데? 아무튼 얀센 백신 떨이 재고 처리. 그 댓글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있어요? 네. KBS 유튜브 도박왕 랜던님이 얀센 맞고 몸은 회복됐는데 미국에서 원료 불량 얀센 1000만 개 폐기한다고 기사 떴네요. 혈전증의 불량 가능성까지. 맞고 나서도 불안감 조성하는 건 뭔가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백신 밑에. 그래서 실제로 언론 보도 관련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얀센이랑은 상관없는 거다. 네, 왜냐면은 그 성품에 이런 성분의 혼합 사고가 난 거는 이제 볼티모어 공장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생산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이 된 거는 그게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졌고 문제가 없다까지 이제 딱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K2님이 거인이구나. 거인님이 주변 사람 다 맞고 아무 문제 없어 다 맞겠지. 빨리빨리 한국인이잖아.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제 전화도 8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아 빨리. 네. 그래서 이제 KBS 유튜브의 김정호님이 연일 그렇게 언론이 부작용이 해대니까 낮게 나오지. 근데 슬슬 내 주변 맞고 나서 괜찮은 사람 보이니까 이제 맞는 거지라고 하셨어요. 자 백신 내 주변에서 맞고 나서 괜찮다는 사람이 보이니까 맞는 거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백신 여론 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이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한 그 선배가 그때 나왔던 정다원 기자거든요. 저희 같은 팀이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백신의 접종 동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For 남을 me! 위해서 나를 영어로.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둘 다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이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설문조사를 계속 하는구나. 쭉 하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데 미국에서는 나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 남을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단 되게 신기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그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게 된 요인이 뭐냐 이거를 이번에 그 설문조사할 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지정센터 외에 근처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가 88.3%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네 병원에서도 맞춰주잖아요. 5월 말부터는 쭉 그렇게 다 허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 거죠. 왜냐면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을 시켜줬으니까 속도가 붙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어떤 거냐면 접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84.6%예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긍정적인 접종 후기가 82.3%.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도 하고 나도 뭐 얘도 하고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되면서 이게 속도가 확 붙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두 개 다 재밌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자면은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랄까 아무리 그래도 남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그래도 대답이라도 그렇게 하네. 그 우리가 식당 같이 여럿이 가면 이 외국인 친구랑 갈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다 느꼈을 그런 경험이 있을 걸.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잖아. 너 뭐 먹을 거야 그러면 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먼저 메뉴 얘기 안 하잖아. 얘 매운 거 먹으면 나 약간 짠 거 먹고 약간 왠지 겹치면 안 될 것 그치, 같고 겹치면 좀 그렇고. 뭐 좀 쉐어해야 될 거. 이 밥상의 균형을 내가 내가 먹을 것만 주장하면 안 될 것 지금 같고. 이준석의 비빔밥론 지금 하신 겁니까? 아 그렇게 약간 그런 내가 느낌. 몰라 비빔밥은 몰라. 근데 내가 뭐 또 계산하는 사람이 또 싫어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잖아요. 그 미국인 친구랑 가보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냥 딱 심플하게 자기 거 골라서 맞아요. 같이 시키고 뭐 돈도 딱 따로 내고 하니까 뭐 그건 근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약간 이제 이게 성향이나 경향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뭔가 내가 민폐를 끼치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내가 낙인이 찍힐까봐 좀 두려워하고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씨발 욕을 해도 배려이기도 하고. 욕을 해도 욕을 하면서 패키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끝내자 씨발. 욕을 많이 하니까
나는 또 욕 먹으면 안 되는 불안감 같은 것도 맞아, 있고. 맞아. 네, 실제로 저희 할머니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나이가 있으실 때 한참 그때가 여론이 좀 안 좋을 때였어요. 백신에 대한 여론이. 네, 백신에 대한 여론. 근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동네 사람들 다 맞는데 나도 맞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가서 맞고 오시더라고요. 다 맞아요. 같이.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요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음. 이게 지역이랑 음.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지. 지지하는 이념 이런 그지. 거에 따라서도 또 응답이 조금 달라지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을 신뢰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집단 면역 달성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냐, 낙관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고 일상생활이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생활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에 대해서 낙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낙관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들은 거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근데 이제 좀 특이했던 건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 낙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대구 경북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그 대구 경북에도 똑같이 그런 본인 차례에 지정된 백신이 오면 맞을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또 그거는 또 거의 한 반 이상이 또 다 맞는다고 접종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요건 해도 그래도 또 맞을 거는 나와 남을 위해서 또 맞을 건 다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남을 위해서. 근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라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네. 사회적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언론이 만드는 부분도 꽤 포션이 크잖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언론이 그동안 되게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또 신뢰감이 드는 쪽으로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이제 좀 과장된 보도인지 시민분들이 많이 좀 자기 신의 눈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 부정적으로 보도하던 언론들이 좀 태도를 바꿨잖아요. 갑자기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 일면에서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뭐야 당연히 맞아야지. 그게 무슨 그냥 그걸 보고 그거 막 그게 대단한 이 결단인 것처럼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다른 세계다. 이 세계물인가 이게? 지침을 수정하는 과정이. 뭔지. 갑자기 백신 후기 막 그런 기사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전 너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뭐 모였는데 너 왜 안 맞았어? 이러면 눈치 보이잖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가님 빼고 다 맞았나? 그렇죠. 선배 맞았어요? 전 내일 맞아요. 아 내일 맞아요? 네. 무슨 백신? 얀센 똑같은. 그 신청해가지고. 네. 미음방이. 그럼. 옥 기자는 왜 맞았죠? 맞고 나서 어땠어요? 무슨 백신 맞았죠?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한꺼번에 세 가지 그러면서 아니 왜 맞은 설명하다 거는 보면 한 번에 쭉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저는 5월 말에 맞았는데요. 그 맞기 전에 그러니까 5월 27일부터 노쇼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근데 한 3주 전부터 이미 예약을 걸어놨고 이거를 이제 저는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팩트 체크된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냥 빨리 맞자. 빨리 맞고 면역력을 획득한 다음에 좀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바로 노쇼를 예약을 걸어서 맞았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임신한 거 아니냐 그랬다고 열 높게 나와가지고. 근데 남편은 먼저 맞고 제가 이틀 뒤에 맞았는데 엄청 아팠어요. 저는. 남편은 별로 안 아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어디가 아팠어요? 열이 일단 되게 많이 났고 38도 2까지 가고 그리고 타이레놀을 먹어도 크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열나고 막 식은땀 나면서 춥고 열나고 식은땀 나면서 춥고 그걸 한 2번 반복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컨디션 회복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 얘기 들으면 안 맞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안심이 돼요. 일단 내가 남한테 옮길 일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이제 사람들 좀 많이 만나도 나는 안 걸렸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 탓일까? 그런 것도 들고 그래요. 이게 약간 정보성인데요. 그 노쇼 백신 예약하잖아요. 근데 요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대. 맞아요. 연락이 안 온다고. 맞아요.
도봉구 병원은 연락 금방 와요. 아 제가 얀센 백신 그 신청 받기 전에 도봉구에 5군데인가 걸어놨는데 어디선가는 매일 하나씩 한두 개씩 와요. 진짜요? 도봉구 병원으로 그 지역 상관없거든요. 도봉구 맞아요. 병원으로 맞아요. 예약하시면 상관 있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없어요.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던데 네. 그거 하시면 훨씬 빨리 맞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얀센 백신 예약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맞았어요. 토요일에 맞았는데 맞고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다음날 낮에 그러니까 늦잠 잤어요.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그냥 일어나서 집 청소를 오늘은 집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해야지 집에서 뭔가 백신 맞았으니까 밖에 안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청소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백신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청소하기가 싫어. 평소에도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평소보다 더 싫어. 숙취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뭔가 머리가 아파.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숙취인데? 가지고 약간 뭔가 온다. 큰 거 온다. 음. 큰 거 온다 싶어가지고 타이레놀 2알 음. 딱 먹고 이렇게 푹 잘 생각 안 하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침대에 이렇게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게 못생기게 자야 돼? 그냥 이렇게 침대 눌리는 베개에 거 눌리는 걸 감안해서. 표현한 거야. 방금 되게 베개에 눌린 걸 표현한 거예요. 베개 누르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로 이렇게 이불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내가 한 2시간 반 3시간 잤더라고. 자고 나니까 몸이 약간 젖었어요. 땀이 나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깨어나던데? 디톡스. 깨어나게 돼가지고 근데 샤워를 하고 싶은데 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좀 급급한데 샤워하지 말래? 아니에요. 사우나 하지 말라 그러지. 샤워는 해도 돼요. 사우나? 사우나. 샤워 아니야? 샤워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샤워는 샤워하지 해도 말라고 되지. 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샤워 사우나를 3일 동안 안 하지 했어? 샤워 아니야? 선택적 청각. 샤워 아닌가? 샤워를 못하게 할 리가 있나?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3일 동안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어 내가 그래서 오늘은 했어. 아니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전 지금까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근무 서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왜 맞았느냐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정작 좀 귀찮아서 그냥 빨리 맞고 치우려고. 그게 제일 컸어요. 그냥 별일 있겠어 빨리 맞고 치우자.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맞았습니다. 네. 자 여기 다음 댓글 우리 정육 기자 좀 보시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맞아. 뭐라고? 네. 행복하냐고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 대답을 안 해. 근데 뭐지 김기현 기자님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샤워하지 말라 이런 설명이 따른다고 아 진짜요? 하는데요? 네. 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어. 샤워하지 마세요까지 왜로 나왔어. 선택적 청각. 샤워를 하지 말라고? 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3일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겠지. 나 3일이라고 생각했어. 다음에 행복하세요님이 백날 맞고 나서 잘못되어봤자 결과는 인과성이 없다고 할 테니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죽거나 살거나 복불복. 다음에 굿맨님이 냉철하고 팩트에 기초한 이런 기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선동하고 불안 심리 조장하는 그런 거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백신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가 많은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 방역 당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 방역 당국의 어떤 이 활동이나 정부가 뭔가 이런 방역과 백신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그런 언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클릭수 늘리는 게 아닐까 싶어 사실. 공포 마케팅이야 공포 마케팅. 사람들이 많이 눌러보잖아. 일단 그런 거가 보이면 불안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읽고 나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계속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 이런 걸 보도를 할 때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도 있는데 거기 있나? 난 진짜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 이게 언론이 없는 게 낫겠다. 아 맞아요. 그런 댓글도 이럴 바에는 진짜 아니 방해만 할 거면 뭐하러 언론이 있냐. 그 다음 댓글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제가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거 왜 안 갖고 왔어? 언론에 너무 계속 언론 댓글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몇 개만 가져오느라 안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냥 코로나19 백신 잘 하려면은 언론만 제대로 하면 된다. 언론만 없으면 된다. 이런 언론이 그냥, 댓글이 있었어요. 이게
백신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할까? 이거 참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길게 보면 백신 한참 맞기 전에는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이제 때 초점을 맞춘 그쵸. 기사가 많았고 맞아요. 쏟아졌어요. 음. 사실 그 정부의 방역이 결코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백신을 근거로 지적을 하는 기사들이 일본이 백신 많다 이러면서 막 일본에서 그렇죠. 배우자 막 이런 사설이 있잖아. 그다음에 막 영국 백신 접종률 막 올라갈 때 이제 비교하고 이제 백신이 막 도입되면서 계속 늦다 하는데 빨라지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맞고 시작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별로인 백신인지를 싸구려다. 그 정반대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일관성이 없고 그 정도의 약간 논조 변화는 해명을 스스로 해야죠. 안 해. 백신 왜 빨리 안 들어오세요? 백신 들어왔더니 백신 위험해요. 왜 이런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 없다. 예. 딴 것도 위험해요. 무한 반복.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1년차 때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비이성적인 대중의 어떤 선동, 뭐 일부 언론과 대중의 부하 내동 이런 사례로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 그렇게 전 국민은 아니었지만 그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쇠고기 수입량 기준이 엄격해졌잖아. 그 제한이 더 강화됐다고. 그 언론이 그런 비판을 하는 목적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을 다루는 이유는 그 정책이나 결정이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거나 부실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적을 수용해서 정부가 새로운 노선을 바꾸면 모두한테 행복한 결과잖아요. 정부가 조금 스타일 꾸기면 되는 건데 뭐 그거야 뭐 창피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선순환 과정이죠. 근데 지금 언론들은 뭔가 정치적인 이득 혹은 본인이 옹호하고 싶은 정파, 내가 욕하고 싶은 정파의 어떤 호불호와 그다음에 유리한 불리함만 따지고 팩트를 취사 선택하는 것 같아. 그게 뭐 아주 그 미시적인 기사에서는 뭐 한두 번 그렇다 치더라도 거대한 논조가 이렇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듯이 바뀌니까 경박해 보여. 그렇죠. 그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안 남은 떨이다 뭐 그러니까 되게 제목은 되게 마치 뭐 버리는 거 우리한테 뭐 짬 처리하듯이 뭐 짬 시키려고 미군이 막 주듯이 가지고 그럼 그렇지. 그냥 줄 리가 없지. 그냥 줄 리가 없지. 그냥 버리는 거 우리한테 서로 떠넘기다 우리한테까지 떠밀려 왔구나. 그리고 기사 제일 뒤에 하지만 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야. 제목은 그렇게 그러니까 댓글에 무슨 김미호 초콜릿 무슨 백신 버전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편집회 우리 기자들끼리 아이템 회의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유통기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야 근데 그 의학적으로 어떻대? 괜찮다는데 그 어쩌라는 그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걸러줘야 맞는 거 아니야? 바로 킬러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앞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거는 제목 장사에서 클릭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방역 당국과 정부가 믿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분이 또 얀센 백신 이야기했다고 이래가지고 욕 개물 먹었죠. 뭐야 진짜. 에휴.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수월하게 빨리 맞아가지고 빨리 집단 면역 빠바박 해가지고 7월에 다 같이 술 먹으러 갑시다. 콜. 그럼 우리 공개 방송도 공개 방송, 공개 술자리, 공개 맥주 파티. 그래서 또 감염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좀 우리 좀 천천히. 대립기발 집단 감염. 분위기 봐서 우리 방송이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 정파의 탄압으로 대립기가 막 휘청이고 이러면은 뭐 저 포미라도 나잖아. 근데 이런 걸로 감염 코로나 이런 걸 하면 망신이잖아. 여러분 좀만 천천히 봅시다. 자,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아이템은 제가 빨리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요. 황현택 기자 아시죠? 우리 도쿄 특파원 황현택 기자가 쓴 기사예요. 어디에도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되게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본 언론은 과연 어떤가? 일본 기자들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은 뭐냐면 올림픽 취소!
도쿄올림픽 취소한 얘기겠죠? 올림픽 취소해라! 이런 용기를 냈던 일본 신문사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계 유료 일간지 발행 부수 상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 2위 둘 다 일본 신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문을 엄청 많이 봐요. 맞아요. 그 지하철 사진 같은 거 보면 다 신문 이렇게 읽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진짜요. 실제로 일본 분들은 지금도 그게 신문을 많이 보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종이 신문을 종이 네. 신문. 지금도 방송국에 뭘 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팩스로 보내라고 한대. 그럼 팩스를 보내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온대. 그러니까 막 우리는 답답이 미친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그러니까 그거는 팩스를 보내야 된다 아직도. 그냥 일 못하겠다고 개욕하더라고.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이 851만 부가 나와요 지금도. 세상에. 아사히가 595만 부. 대박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아. 근데 아사히 신문이 요미우리 신문이랑 좀 결이 다른 거 아시죠? 아사히가 좀 이렇게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약간 냉수 먹은 그런 느낌? 진보적인. 약간 진보적인 그런 느낌. 요미우리는 보수적인 언론이? 요미우리는 조선일보지. 음. 근데 조선- 아사히 신문에 5월 26일에요. 총리에게 여름 도쿄올림픽 중지 결단을 요구한다. 이런 사설이 실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비상사태 선언에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올림픽 여는 거 얘기 안 된다. 냉정히 객관적으로 주의 상황 살펴보고 취소해라.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HGJOS님이 일본에도 이렇게 정의감이 있는 언론이 있네요. 하고 놀라셨고요. 일본인 트위터를 봤는데 YST 땡땡땡님이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 아사히 신문이 마침내 반역. 이거 크네요. 아 여기 이거 공식 파트너 언론사예요? 이게 신문사 대형 신문사들이 다 공식 파트너사예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대박 아니겠습니까? 파트너사가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설이 나오면서 아사히 신문 내부에서 엄청난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선 기자들과 네. 이 사설을 쓴 이 간부들과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는데 다음에 프루피아님 댓글 정리할 기자 좀 보십시오. 다음에 푸르피아님이 오랜만에 정독한 기사 논외로 아사히는 내부에서 올림픽 개최 취소 관련 사설을 쓰기 위해 기자 편집국 대 논설위원실 저런 종류 토론이라도 있다는데 우리나라 신문사는 저런 토론이 있기라도 한 걸까? 여기서 그래서 기자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의 거의 전쟁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논설위원들은 이게 얘기 되냐? 써야 된다. 일선 기자들은 우리가 이거 도쿄올림픽 후원사인데 우리 일선에 나가서 취재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쓰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일본 분위기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가 공식 후원사를 차라리 그만둬라 우리가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에 이 사설 나온 다음부터 도쿄올림픽을 비판하는 사설과 이런 게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아이고. 그래서 대신에 뭐가 있었냐? 이 아사히 신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확 트위터랑 커뮤니티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50억엔에서 60억엔씩 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냈죠. 그랬더니 일본 트위터에서 FN 땡땡땡님이 멋진 사설이지만 올림픽 스폰서는 내려놓지 않는 모순! 여기 놀리고. 근데 더 또 웃겼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고시엔이라고 아시죠? 야구. 맞아요. 설명해 보시 알아요? 알긴 아는데 설명해 보시죠.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 일본 그 고등학교 야구가 고시엔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좀 1위를 하는 우리나라 그 뭐죠? 청룡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런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야구 그 리그에서 이게 유명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고시엔도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일본 그 청춘 만화 맞아요. 보면 고시엔에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 일본 고딩들이 그렇게 중딩 고딩들이 그렇게 막 훈련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개최한 데가 아사히인 거예요. 일본은 야구 강국이라서 막 미국 사람들도 일본 구단 팬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고시엔 열리면 그 미국 스카우터들이 막 다 온대요. 맞아요. 그 워낙 일본의 그 스타급 그 잠재력인 학생들이 많아서. 근데 일본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8월 9일에 개막이래요.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올림픽 끝나고 바로네. 올림픽 끝나고 바로야. 근데 전국 4,000개가 넘는 고교 야구팀이 참석하는데
이 주최사가 아사히인 거예요. 그럼 고시엔도 하지 마라. 아니 그거랑 다르잖아. 아무튼 그런데 이게 웃겨요. 아사히 논설위원실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올림픽 중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쓰지 않으면 아사히는 역사의 마이너스의 유산으로 각인될 것이다. 를 굉장히 비장한 멘트. 그러네. 근데 일선 기자들은 그런 사설 쓰려면 올림픽 공식 후원사 그만두셈. 올림픽 취재 현장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할 거임?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투를 좀 너무 다르겠는데 그건 그냥 나이 차이를 하려고 한 건지 제가 뭐 어느 쪽을 꼭 지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알겠네요. 알겠죠.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후원을 안 하면 취재를 안 해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취재는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후원까지 하면서 음.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되게 얘기가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중적인 거 아니냐. 경영적인 판단을 먼저 하네요. 저널리스트들이.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게 기사화 되는 것도 있어요. 프레지던트 온라인이라는 언론이 있는데 거기서 올림픽 중지를 호소해도 고시에는 한다 이러면서 아사히 신문의 이중성 저널리즘의 신물라 이런 식의 얘네 진짜 기사 세게 쓰네 얘들도 이렇게 이제 깐 것도 있고 뉴스 포스트 세븐이라는 데에서는 조직위에 파견 중인 아사히 직원도 있다면서 또 아사히 보도를 비꼬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래요. 진짜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도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얘네 일선 언론들이 기자들이? 지들이 나서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리네. 그 작가님이 여기 다음 댓글 읽으시죠. 네. 다음에 굿모닝님이 아사히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될 텐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 신문사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게다가 요즘에 뭐 아사히가 경영 실적도 되게 안 좋고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일본 내 진보 세력을 좀 대표하는 언론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야스쿠니 찬사 참배 문제 등 이런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우익 정권이랑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그런데 지금 이제 매국지로 지금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아사히가 약간 일본 정부 쪽에 좀 자성을 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좀 일본 우익 쪽에서 굉장히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이번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올림픽 이후에 이제 왕따 되고 이러면 뭐 영향력 떨어지고 이러면 그나마 남아 있는 일본 내의 어떤 지성과 양심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라 해도 뭐 상관없어 뭐 안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일본 국민들 생각이 깊숙한데서부터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좀 우리 좀 역사 인식도 생기고 좀 그런데 그러려면 되게 언론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회를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우익이 굉장히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은 100% 하겠네요. 근데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일본 아이템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일본 도쿄특파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박은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도쿄올림픽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한 그냥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그냥 간다 한다 하기로 했으니까 뭘 하지 마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오히려 여론조사도 그냥 하겠지 뭐 그냥 이런 체념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대. 이제는 뭐 기왕 하는 거 안전하게 하자. 뭐 그렇게 넘어와서 별로 본인이 재밌는 일을 할 게 없다고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사히 신문의 위기 이런 게 좀 왔다 이런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었나요? 아무튼 요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팟빵 계정에 우리 인스타 뭐냐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가 굴러가고 있어요. 예. 올라오겠습니다. 댓글도 달리나요? 댓글도 달리고 팔로우도 한두 명씩 늘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 주 대들기 소식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